네, 방금 소개받은 메인버스트의 김진효입니다. 오늘 이제 여태까지는 윗단, 흔히 말해서 생성형의 풀스택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유즈 케이스를 주로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조금 밑단, 맨 마지막에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또 특히 GPU 중심으로 좀 한 15분 정도 얘기를 풀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다 레벨셋 차원에서 마켓 다이나믹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고객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트레이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찍어내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저 트레이닝에서 AI 서비스 오른쪽으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즉 AI 서비스, 아까 그 전 세션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는 좀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이런 AI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유즈 케이스에 적용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혹은 어떤 검색의 혁신,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마켓 사이즈로 봐더라도 AI 인프라 트레이닝 시장보다는 AI 서비스 시장이 한 10배 정도 더 큰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 이 프리 트레이닝 시장에서 서비스 응용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될 선 과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보면 다 우상향이잖아. 다 좋아지고 커지고 모델도 커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 우하향하는 게 있어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 AI 서비스 시장, 돈 버는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듯이 가성비,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한 조금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가성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적으로도 가성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스택 차원에서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션들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데이터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또 하나 AI를 하기 위한 기본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AI 인프라를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생성하고 이 모델을 엔터프라이즈 유즈 케이스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같은 뭔가 팩토리가 필요합니다. 원료가 들어가고 모델이나 유즈 케이스 혹은 인텔리전스를 찍어내는 공장이 필요한데요. 저 AI 팩토리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AI 인프라랑 좀 다른 특성,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저 AI 팩토리가 점점 거대해짐에 따라서 이 전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즉 전력 관리, 열 관리에 대한 이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AI 인프라는 전통적인 인프라와 크게 핵심적으로 다른 거는 결국 요 GPU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많은 코어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밑에 하이 밴드위스 대대역폭의 메모리가 붙어 있는 오프칩 형식으로 붙어 있는 저게 이제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반도체들을 이제 하나만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여러 멀티 GPU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것이 엔비디아의 에코시스템으로 좀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엔비디아 에코시스템으로 이 AI 인프라가 계속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빅테크들을 보시면 이미 저런 AI 반도체를 거의 1000장, 만장, 10만 장 정도의 스케일을 이미 확보하셔서 어저께도 모델을 찍어내고 계시고, 오늘 지금도 찍어내고 계시고, 내일도 열심히 찍어내고 계십니다. AI 팩토리에서.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알고리즘도 되게 빠르게 변환하잖아요. 아까처럼
오늘 내 새로운 모델 멀티모달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인프라도 너무 빠르게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프라를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5년? 2년? 그죠? 근데 AI 인프라는 원이어 리듬입니다. 매년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또 코어가 지원하는 그 정밀도라 그러죠. 프리시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FP16,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저 호퍼 플랫폼에서는 FP8, 그 다음에 내년엔 정도에 나올 블랙웰에서는 인티4. 이렇게 프리시전이 줄어들면 좋은 게 뭐냐면 더 작은 메모리 공간에서 더 빠르게 컬큘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늘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 메모리, 아까처럼 코어 옆에 오프칩 형식으로 메모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의 대폭도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다 패키징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 렛스케일의 컴퓨팅 플랫폼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GPU, 아까 GPU를 한 개 갖고 그 AI 워크로드를 올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모델 사이즈가 일정량 커갖고 한 GPU에 다 올라가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나의 솔루션, 어프로치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 모델을 자릅니다. 스플릿 해갖고 각 GPU, 멀티플 GPU에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인풋 데이터를 각 GPU에 올라가 있는 모델들이 GPU 위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리된 아웃풋은 모델의 아웃풋이 아니라 모델 파샬 아웃풋입니다. 모델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파샬 아웃풋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모아지고 리듀스 커뮤니케이션, 뭐 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무슨 평균을 내든가 그런 리듀스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분배해서 싱크를 마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웃풋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 중간에 있는 GPU to GPU를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기능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의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혹은 저 중에 특정 뭐 3번의 GPU의 네트워크 기능이 성능이 저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처럼 리듀스 오퍼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저 커뮤니케이션 참여하는 모든 엘리멘트에 동등한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의 아웃풋이 들어왔지만 4번이 들어와야지만 평균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일 레턴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멀티 GPU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요 인터커넥티비티 멀티 GPU를 하나의 그 인터커넥티비티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게 요즘은 8웨이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8개,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 기술은 요 인터커넥티비티를 계속 늘려서 72개까지 확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 MV7이라는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열 관리랑 전력 관리 얘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GPU가 많아지고 이 GPU 간에 여러 가지 고속의 컬큘레이션이 일어나면 많은 전력과 열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 말씀드린 호퍼 시스템, H백 시스템의 전력량은 저 600과 804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어쿨링이라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에어쿨링 공조로 많이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를 구축하시지만 앞으로 차세대 아까 잠깐 보여드린 블랙엘 시스템부터는 리퀴드 쿨링이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더 고난이도의 효율이 높은 그 쿨링 시스템도 고려하시고 지금 혹시 그 AI 인프라를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런 열 관리랑 공조에 대한 컨셉도 좀 갖고 플래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AI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이제 경쟁력 확보나 비즈니스를 열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서베이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 관련된 거, 데이터에 관련된 거 등등도 있지만 많이 응답을 하시는 거는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GPU도 있고 이 GPU끼리 연결하는 인터커넥티비티 네트워크도 있고 뭔가 생소하고 어렵다는 답변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사실 처음 시작할 게팅 스타트하기 위한 그 이네이블러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이 인프라를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GPU 인프라가 크면 커질수록 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올라갑니다. 즉 GPU 한 개짜리 시스템 구축할 때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겠죠. 그냥 매뉴얼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 관리하면 되시겠죠. 하지만 GPU 그 사이즈가 100장, 1000장, 만장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AI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 네트워킹 모델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존하는 GPU 시스템 8웨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8개의 GPU가 이 내부 시스템 내에 고속의 패브릭으로 연결돼서 GPU 통신을 합니다. 단 8개가 넘는 GPU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GPU가 다른 시스템의 GPU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패브릭을 구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백엔드 패브릭은 보통 인피니밴드 혹은 최근에는 이더넷으로도 구축해 보려는 시도들, 검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 네트워크 혹은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노스 사운드 트래픽도 받아주는 네트워크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기본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린 곡을 보면 초기 2개 노드 아까처럼 위에 스위치로 백엔드를 연결시켜 드리고요. 이 구성에서는 최대 8개까지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내가 서비스가 너무 잘 될 것 같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은 파라미터 사이즈도 커서 좀 더 큰 규모가 필요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브 스파인 구조를 가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그 아까 엔비디아 에코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스탠다드 그 아키텍처 SU라고 해요. 이렇게 32개가 한 세트의 스케일러블티 유닛을 이루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32번째 맨 마지막에 워크로드는 디스플레이먼트 시키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관리 모드를 하나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개, 8개, 32개인데 디스플레이먼트 시켜서 31개, 그 다음에 이 SU가 4개가 세트가 되는 128개, 근데 맨 마지막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모듈을 해서 177개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GPU 인프라를 사이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생성형 AI의 그 워크로드에 대한 디맨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냐? 일단은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시고 워크로드를 스케일 아웃 하십니다. 즉 이런 만약에 내가 32개까지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면 처음에는 노드를 한 10개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늘어날 때마다 31개까지 계속 스케일 하시는 구조로 많이들 어프로치를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32개를 다 이렇게 누시는 고객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렇게 그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GPU 시스템 8개가 들어있는 거는 그런 게 2개, 8개, 128개 이렇게 되면 되게 고가예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에 이르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을 텐데요. 그 중에 단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그 클러스터에 있게 되면 그 클러스터의 성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 아웃라이어를 빨리 찾아주시고 대체해주고 조치해주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3단계를 거쳐서 그런 아웃라이어를 찾아주고 있는데요. 특히 8개의 그 GPU 시스템의 아웃라이어를 찾아주는 DCGM 테스트, 그 다음에 이 8개를 넘는 멀티노드로 갔을 때는 니클 테스트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포함된 밴드워크 테스트를 해주는 아웃라이어를 찾아주는 테스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그 모델을 실제 이 구축된 클러스터에 올렸을 때 내가 이 구축한 클러스터 AI 인프라 위해서 이 모델이 잘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 내에 성능을 내는지 등을 파악하는 HPL, ML4 테스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AI 팩토리의 실제 두 노드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구현 모습인데요. 왼쪽 그림처럼 맨 왼쪽 렉에 워크로드 2대가 그 맨 위에 있는 인피니밴드라는 백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맨 밑에는 5개의 CPU 노드. CPU 노드는 굳이 GPU 노드일 필요는 없어요. 요 CPU 노드에 오늘 오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MLOps나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올라가는 노드고요. 그 위에 스토리지 노드들이 있고 맨 위에 이런 것들을 노스 사운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네트워크, 프론트엔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머스트는 이런 팩토리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요거를 고객분들 혹은 저희와 함께 그 AI 풀스택을 만드시는 에코 시스템 파트너들과 같이 운영도 하고 사전 검증도 하고 프리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 요 데모 센터에 오셔서 실제 그 장비의 액세스에서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잠깐 스크린샷 한 건데요. 보신 것처럼 실제 버트라는 모델도 아까처럼 팩토리에 돌려보셔서 성능 검증도 하시고, 특히 이런 검증을 하실 때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 변경할 때마다 그 인프라의 특성들이 막 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증하면서 도대체 어느 그 인프라 쪽에 버틀렉이 걸리는지, 나중에 내가 스케일 아웃을 할 때 어떤 네트워크 스케일 아웃을 해야 돼, 스토리지를 해야 돼, 어떤 컴포넌트 스케일 아웃을 하는지 그런 것도 포캐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예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팩토리 위에 엔비디아 BCGM10이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한번 올려서 테스트 대부 검증도 해보고요. 오른쪽처럼 인퍼런스, 특히 센터 RT LMM 요거 말씀드린 건 다 지금 엔비디아 에코에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인데요. 저희 이제 ISP 파트너들의 소프트웨어 스택도 올려서 보신 것처럼 검증하고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인프라 위에서 고객이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실제 트레이닝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 유즈 케이스도 이런 레그 프로토타이핑도 실제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저 인프라에 올린 그 최근에 엔비디아가 커뮤니티에 오픈한 오픈 모델 72빌리언 디코드 온리 모델을 한번 올려본 거를 한번 동영상 캡처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신 것처럼 72빌리언 모델이기 때문에 한 개의 GPU에는 다 올리지 못하고요. 스플릿해서 8개의 GPU에 나눠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다 올라가고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비디오 파라미터는 첫 번째 랭크에다가 추가로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미지랑 텍스트로 쿼리를 날립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GPU 8개가 출력이는 거 보실 수 있죠. 저런 거를 보시면서 인프라를 내가 봤더니 메모리가 좀 남네. 저 시스템에 저 72빌리언의 한 인터스트를 하나 더 올릴 수 있겠네. 그럼 저 유틸리티가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사이징 하시고 실제 벤치마크를 하시면서 올라가는 워크로드의 모델에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플래닝 하시고 또 확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처럼 이런 OCR 성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프론티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위에 있는 오늘 오전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던 소프트웨어 스택, 솔루션, 유즈 케이스들,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은 어디에 올라가야 될까요? 최적화되고 검증은 된 AI 인프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저희 메인머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키나 낙스하고도 긴밀하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고객의 빠른 성공이고요. 고객분들이 이 생성형 AI 전이에서 빠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풀스택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인프라에 특화된 회사,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간 여러 가지 도메인별 솔루션, 소프트웨어 스택을 갖고 계시는 우리 마키나 락스 이렇게 같이 하나의 에코를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한 풀스택 어프로치가 필요한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마키나 락스나 메이머스를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들의 빠른
생성형 AI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